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5회 2급 4번부터 볼게요. 비형이야, 비형. 이게 일단 이거를 답만 알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뭐 이걸 다 외우면은 이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시험을 준비해서 다 외워서 가면은 그게 계속 기억날까요? 기억날 수도 있지. 어쨌든 원천징수 대상.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일을 하려면은 원천징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원천징수가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실제 일하면서 우리 원천징수 많이 하잖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원천징수가 뭔가? 원천징수란 말이 여기서 보면 이 문장 안에서도 보잖아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법인세법상도 원천징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우리가 대부분 한다는 거지. 그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그 원천징수가 뭔지 일단 먼저 보면 일단 원천징수가 뭔지 잠깐 볼게요. 원천징수가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한테 어떤 소득을 지급하면 그 사람은 소득세를 그 사람한테 그 누군가의 소득이잖아요. 내가 돈을 주는데 그게 누군가의 소득인 거예요. 그걸 지급하면 그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원천징수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원천징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대요. 규정이 어디 지금 이 규정을 보면 거주자나 비거주자한테 외국인한테 줘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그걸 주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 누군가한테 소득이 되는 걸 지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가 소득이 되는 걸 주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있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러니까 그럼 근데 소득이 제한이 있어요. 모든 소득을 다 지급할 때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제한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럼 어떤 소득이냐? 도대체 어떤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럼 어떤 소득이죠? 내 소득이 아니에요. 나한테 돈을 받는 누군가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소득을 받을 때 내가 그걸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돈을 주는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주는 돈이 소득세법에 어떤 소득에 해당돼서 내가 돈을 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잘 봐요. 이자 있죠? 소득세법에서 크게 규정하고 있는 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퇴직. 또 뭐 있죠? 또 소득 있나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있죠. 2배부 어쨌든 근연기.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다 들어가네 거의. 그죠? 없는 게 양도소득이잖아 지금. 대부분의 소득을 지급할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이걸 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소득은 제한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돈을 줄 때 그 사람의 사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우리가 지급할 때 떼고 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커피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주면 뭐죠? 그 사람한테 사업소득이잖아. 사업소득을 구성할 거잖아요. 그때 떼고 주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냥 사업소득이면 안 돼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할 때 원천징수를 많이 하잖아요. 매달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뭐 강사료를 지급할 때던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 그 사람한테 기타 소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소득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똑같은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타 소득인지 그 사람의 사업 소득인지 강의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의를 그냥 취미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구분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세율도 다르거든. 원천 징수를 내가 해야 되는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소득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광고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자. 내가 누구한테 5천만 원 빌렸어요. 6천만 원을 줬어. 이자까지. 그럼 그 사람이 이자 소득이잖아. 떼야 돼요, 요거. 이자 소득. 근데 개인한테 줄 때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그 법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이 원천 징수되는 이자 소득이 27.5%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25%고 뭐 지방소득세 가산해서 27.5%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자 소득을 줄 때는 내가 1,000만 원 주기로 했어도 275만 원은 안 줘도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약정서를 썼어요. 1,000만 원을 딱 주면서 275만 원 내가 가져오는 거죠. 난 다 준 거잖아. 난 그냥 그걸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봉 계약을 하지만 연봉에서 돈 띄고 주잖아요. 연봉 계약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퇴직, 양도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봉사료는 우리가 지급할 때 누군가가 이런 봉사료 수입을 얻는다면 이걸 지급할 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소득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명심해야 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런 소득을 지급할 때. 근데 기타 소득은 그냥 다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기타 소득을 다 원천 징수하진 않고 여기도 특정 기타 소득이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럼 기타 소득 중에 어떤 것들이 제외될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아,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세율을 원천징수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그 다음에 찾아보면 되는 거죠. 적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나갈 때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원천징수 기타 소득이라고 여기 적어놨지만 사실 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기타 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서 제외되는 거니까.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면서 돈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기타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뇌물 내가 뇌물을 주면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뇌물을 주면서 뇌물을 기록해 두는 거잖아. 그죠?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일단 예. 이게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데 좀 이상한 게 지금 위에랑 다르죠. 봉사료가 있잖아요. 여기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이렇게 열거해 놓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다시 분사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아니 이거 법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봉사료가 기타 소득이에요. 누군가의. 근데 기타 소득에서 제외를 시켜놨어요. 여기서. 이게 법조문이에요. 사실 조문을 내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천징수 해당하는 기타 소득은 아니라 그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그냥 원천징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잖아요. 걔는 봉사. 그치? 그러니까 이 법 조문이 다른 거예요. 네. 이 조문에 연결되는 거는 원천징수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기타 소득에선 뭐를 빼라고 돼 있어. 근데 빼라고 되는 게 다른 이렇게 법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다른 소득에서 빼는 거를 그냥 같이 쓰는데 그래도 봉사료는 원천징수 해야 돼. 그래서 봉사를 다시 구분해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다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법조문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뇌물 그냥 원천징수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선수재, 배임수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니까 좀 돈을 주는 거죠. 뇌물이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은 소득으로서 이 단서가 되게 길어요.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대요. 이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냥 계약 포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약 포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도. 내가 계약금을 딱 걸어놨어요. 내가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거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어놓은 것. 그게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누군가한테 줬잖아 지금. 그죠? 누군가한테 줬으니까 이미 간 거예요 벌써 계약금이. 근데 대체했으면 이걸 띄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뭔가? 이 사업자가 다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가 뭔지예요. 누군가한테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걸 내가 지급했어요. 그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 소득을 일단 규정해 놨잖아요. 아무 소득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돈을 받는 이 사람한테 어떤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의 기준이 뭘까요? 봉사료는 이 사업자가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지난번에 왜 서비스 세차장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면 소득이면 이게 소득이면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럼 내가 1,000원을 받고 200원이 봉사료라고 한다면 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원 갖고 안 된다는 거죠. 1,210원 내가 1,000원짜리를 팔고 있으면 봉사료는 그거의 20%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급하는 거. 총 매출액이 아니죠. 그거랑 약간 다르죠. 내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돼요. 그런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봉사료가 되면 이게 누군가의 소득이라면 바로 이거 부가세에서도 왜 제외되잖아요. 부가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요건, 봉사료를 구성한 요건. 일단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긁는다면 봉사료가 구분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란주점들이 봉사를 구분해서 우리가 매출점표를 끊을 때 봉사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부가세를 안 내고 싶잖아요. 공가액,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0원이면 내가 만약에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봉사료가 100만 원이고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봉사료예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넘어야 된다는 거죠. 120만 원짜리 내가 긁었으면 그 중에 봉사료가 20만 원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1만 원인데 봉사료가 21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어떤 특정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유흥 음식 행위 여기 그러니까 단란주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숙박 용역도 가능하네요. 그죠? 그럴 때 대금 지급하는 요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래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왜 그 음식점 하면은 왜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앞에서 실제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 춤을 추는. 근데 매일 춤을 춰. 그럼 그 사람한테 수익 금액에서 20% 이상을 지급하면 그건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료에 속한다는 거죠. 음식점업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 정확히 정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비슷한 용역이래.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소득이 뿐만 아니라 이런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까요? 일단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서 제외되는 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비슷한 거라고 했죠. 이건 두 개 빠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적혀있던 게 이거잖아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누가 받았을까요? 그럼 난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누군가 계약금을 누가 낸 거야 도대체? 어쨌든 계약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소득이 된 거잖아. 계약금 받은 사람이 소득이잖아요. 내가 계약금을 냈으니까 그 사람이 받았겠죠. 그거는 내가 띄워줄 수가 없잖아. 이미 갔는데 돈이. 그거 어떻게 띄워줘요? 그래서 그런 거고.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이래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우리 소득 처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타 소득이라는 걸 이렇게 지급할 때 벌써 기타라고 구분이 돼 있네요. 법인세법에서 이거는 누군가한테 가는 기타 소득이라고 규정을 딱 해놨어요. 그럼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아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타 소득이 아니라면 이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거예요. 네, 65회 B형 4번은 여기까지 하도록